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현재 3월 15일 12시 넘어서 지금 새벽입니다. 저희 카톡방에 열렬 팬이신 우리 이동호님께서 카톡에 있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시면서 좀 이거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또 밤에 제가 누워서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일단은 지금 시장경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경제가 현재 되게 불안정하죠.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지금 가관이죠. 먼저 지금 우리 시간은 12시 33분 이제 자야 될 시간이지만 저쪽 바다 건너서 저 미국은 지금 현재 장세가 움직여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굳이나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야간 선물 옵션 차트나 야간 통합 차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야간 선물 옵션 차트가 있나 모르겠다. 차트? 선물 옵션 통합 차트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이건가? 네, 이건 것 같아요. 예, 선물 옵션 야간 선물 옵션 잔고 매입가 주물 미체결 주문 미니 효과 이건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데 야간 맞네요. 예, 야간 지금 현재 이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야간 부분들을 저쪽 유럽에서 지금 현재 거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낮에 우리 정규적 장 시간에 열렸던 코스피 200 대형주 코스피 200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랑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있고 이러는데 보시면은 자 볼게요. 여기서 업종 종합 차트인데 여기 있네요. 코스피 종합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면은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붕괴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이제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런 길로에 있는 부분인데 원래 얘가 큰 반등이 왔어야 됩니다. 이게 큰 반등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전쟁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결국엔 그냥 대세의 흐름 속에서 결국 그냥 하락하는 거 보면 지금 장세는 매우 급하다. 매우 급하다. 예. 매우 급한 게 어떻게 급합니까? 하락기조로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 방에다가도 제가 이번에 주식 종목을 몇 개를 2개 정도 얘기를 하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되 손절가는 반드시 계시고 비중은 혹시 하실 거면 작게 하셔라.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종목을. 근데 지금은 뭐 주식을 제가 뭐 영끌에다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장세예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저점 또한 하향 장세로서 이 붕괴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받쳐지는 이 1월 달에 받쳐졌던 이 저점이 결국 시간 문제지 이렇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내일 당장 만약에 저점이 붕괴된다라도 전혀 이상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전혀 이상한 건 없어요. 지금 장세는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제 반등이 크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결국엔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조가 너무 강해서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8월 달에 주식을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곧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그래서 장세는 하락이고요. 신문 기사글 좀 한번 볼 텐데요. 미국 금리 인상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 현상,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계적으로 지금 압박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폴트 선언이
카운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16일 날 당장 뭐 내일이죠.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저번 달에 금리 인상 확실히 한다. 그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인상했는데 이미 조정을 받았고 이미 너무나도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너무 높은 그런 물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면 여기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인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위험지수 VIX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0.25%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죠. 뭐 근데 그때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차트 구조로 봐서는 인상을 확실하게 할 것으로 저는 지금 높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선 지금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자금의 확보성을 지금 확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소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소비 국가인데 이 소비를 뭘로 합니까?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로 하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냄으로써 이걸 소비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아무래도 세계 1위의 그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다 보니까 이 소비라는 거가 단순히 미국 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가 바닥일 때는 사실 전쟁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됩니다. 예. 전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왜냐하면 경기부양책으로 사실 또 쓰는 것이 사실 미국이 또 전쟁입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무기를 미국이 뭘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핸드폰 먹고 살죠? 우리나라 1위의 수출은 뭐죠, 근데? 여러분? 1위는 뭐예요? 반도체입니까? 석유입니다, 석유. 예,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가 석유 가공해서 파는 게 우리가 1번이고요. 2번이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뭐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차화정이죠. 자동차, 그다음 화학, 그 다음에 정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차는 좀 많이 이제 밀리는 추세인데 그 다음에 뭐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많이 지키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죠. 오늘 발표가 났죠? 세계의 그 수출하는 것들 중에 1위, 세계 수출하는 물품 중에 1위를 달성한 77개의 물품이 바로 어디다? 대한민국이고, 그죠? 예, 세계에서 쓰고 있는 물품들 1위 해가지고 출했는데 그 중에 77개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1등을 하고 있고 경제 수출 대국으로는 우리가 10위를 하고 있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죠. 엄청난 성장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다 휘어잡고 있죠. 이 반도체에서 이제 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는 디즈니가 있고요. 예, 디즈니. 그래서 여러분 그 디즈니란 이 그 만화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디즈니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디즈니를.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로 시작된 디즈니지만 뭐 겨울왕국인가? 맞나요? 그 레디꼬 그게 겨울왕국이죠. 레디꼬. 그죠? 겨울왕국 뭐 이런 것들 뭐 그 외에도 디즈니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대박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맥도날드 그죠? 맥도날드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도 미국에서 비롯됐고 무엇보다 나이키가 또 이제 또 있고 코카콜라 그죠?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뭐 그 아이폰 애플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이제 미국에서 장난 아니게 파워가 강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큰 대형이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 판매로도 또 뭐가 또 요즘 엄청납니까? 쿠팡이 그걸 따라 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알죠, 여러분들? 예. 그거 쿠팡이 모방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 있죠. 세계적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세 글자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냐면 무기도 있어요. 무기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또 미국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예, 이게 장난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는 핸드폰, 여러분, 폰을 뭐 몇십만 대 팔면 뭐 할 거야. 몇십만 대 팔아도 의미 없어요. 이거 사실은 죄송한데. 이 겨울왕국 하나 대박 터지면 끝나는 겁니다. 콜라 꾸준하게 소비를 하고, 그죠? 예, 나이키 신발.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요, 이 디즈니로 비롯된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져다 두는 창출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 파생되는 거라 그러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대박 터지면 이게 이제 인형도 나오고 저작권도 당연한 거고 뭐 음악, 그죠?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대박 터지면서 그동안 미국이 그 돈 썼던 거, 달러 찍어내서 썼던 거를 다 회수시켜 버립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뭐 나이키고 뭐 이런, 하나 대박인 거지. 미국에서 하나 뭐든 했다 그러면은. 예. 그죠? 그, 알라딘도 여기서 대박 났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전투기 한 대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폰 한 대랑 전투기 한 대랑 바꿀 수 없잖아. F-22기 이런 거는 막 몇 조 원이란 말이야. 한 대당. 스텔스기 같은 거 여러분, 스텔스 폭격기 하는데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2조야, 2조. 2조, 여러분. 이거 근데 80년대 개발이 되고 있어요. 90년대, 90년대 히트야, 이게. 스텔스 전투기가. 그때 당시 2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수출도 안 해. F-22 같은 것도 어마어마해. 몇 조 단위에 이런 거 다. 근데 폰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랑 바꿔오는 거야. 엄청난 나라죠. 이런 미국인데, 이런 미국이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달러를 찍어내기도 하는데, 경기가 바닥일 때는 어떻게 부양을 하냐면, 바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 무기를 써버려요. 다. 소비를 해버려. 거기다 폭격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걸 다시금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생산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죠?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을 하면서 가동을 하는 거지, 공장을.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일어나는 게 바로 미국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 미국이 이제 옛날에 우리 1920년대에 대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 공황이라는 게 이제 물건이 너무 많아서 오는 게 공황이거든요. 소비가 안 되는 거지. 물건이 많고 일자리는 없고 악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댐을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끔 해서 다시금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모방한 거가 누구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4대강 정비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건설 경기라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요, 자본주의에서는 건설 경기를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건설 경기에 바로 직격탄인 게 뭐예요? 바로 또 이어지는 게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또 이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제를 빼놓고 경기를 빼놓고 부동산을 말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미국의 금리를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거가 바다 건너서 가져오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금융, 돈, 이 돈의 흐름, 외국 자본의 유출들, 외자본의 유출이나 외자본의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 미국의 말 한마디, FED, 연방준비위원회의 말 한마디로 70억의 인구가 생사오고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거가. 그러니까 여기다 초점을 매우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한낱 대한민국의 유튜버들이 이게 미국 경기를 보지도 않고 부동산 지금부터 사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부터 사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래. 또 순간 입에서 욕 나올 뻔했는데, 야, 2022년인데 지금부터 시작이라 그러면 2013년, 2014년에도 바닥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랐는데, 그럼 지금 시작이면 이게 도대체 몇 년까지 간다는 얘기냐? 2028년까지 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때 뭐였냐? 이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맨날 지금부터 시작이래.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함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치솟은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에 3년여 만에 미국 금리 인상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좀 의미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우리가 2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라는 거를 인상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어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2018년, 2019년에 무너지는 게 원래 정상이었는데 이때 무너지려다가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린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앞전에서 금리하고 해가지고 연동해서 보여드린 게 있죠. 금리 인하를 하니까 실제로 그때부터 부동산이 2019년 5월이었던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거에 대해서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도 보여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빼놓고 지금 부동산 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라는 거를 빼놓고서 말을 한다. 어우,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라는 거를 빼놓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5%, 6%일 때도 부동산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방에 무너뜨린 게 또 뭡니까? 금리라는 거를 10%에서 5%로 낮추면 유동성 자금이 풀려나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맞아. 그러니까 5%일 때도 올라갔다라는 이론이 이래서 보이는 거죠. 근데 1%에서 3%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가 부동산이 당연히 회수가 되니까 내려가는 거니까 1%에서 3%인데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찬물더물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러면서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을 때 올라가는 거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던 거가 내리 꽂는 거랑은 이건 다른 얘기가 돼야 된다. 근데 어디만 보고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보고. 그죠? 대한민국 유튜브 중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아직도 없어. 아직도.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미 연봉준비위원회에서 앞으로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물가 목표치를 너무나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40년 만에 최고치 지금 CPI 지수라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예. Consumer Price Index, Price Index의 약자예요. 아, 혀가 안 돌아가요. 1년 전에 비해서 7.9% 급증이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초물가 상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보통 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여러분 한 3%만 되더라도 어우 많이 올랐다. 어우씨 뭐 이런 거예요. 어우씨 막 이래야 돼. 근데 지금 7.9% 미친 거예요. 이거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절정이에요. 경기의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한 번에 0.5% 이상 인상할 거라 했는데 지금 전쟁을 해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5를 갖다가 안 그래도 지금 불나가지고 활활 잘 타고 있는데 휘발유를 지금 0.5리터를 갖다 부어버린다는 거잖아. 지금 난리 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경유값이 얼마고 휘발유값 얼마인지 가서 보셨어요? 휘발유값이 1900 지금 92원 막 이래. 근데 경유값이 얼마냐면 1930원 막 이래요. 미쳤어 이게.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여다가 만약에 금리까지 확 갖다 들이부었다. 막바로 휘발유 막 2,600원 뛰는 거야. 2,600으로 가는 거야 이거. 그럼 경유는 뭐 2,500원. 차 못 타고 다녀 이러면. 예, 살 떨리는 거죠. 저도 지금 뭐 보는데, 야씨, 뭐 이러면서 뭐 이러고 다니거든요? 장난이 아닌 거죠. 러시아 디폴트 선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면서 16일날 첫 고비다. 이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러시아의 그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죠. 예, 나오네, 여기. 채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걸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냥 지네 걸 루블화로 가지고 결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아주냐가 관건인 건데, 지금 뭐 받아줄까, 과연?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터지면서 디폴트 가능성에다가 지금 무게를 두고 IMF에서도 무디스 여기 이제 신용평가죠. 그래서 IMF와 무디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참 아는 게 많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됐지만 아는 게 많죠. 공부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부동산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이 많이 열심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기전으로 보고 많이 공부하세요. 장기전으로 보고. 그래서 IMF, 무디스 이런 데는 다 신용평가해 주는 데고요. 스탠더스 앤 푸어스, S&P, 이렇게 피치 뭐 이런 데 다 이 신용평가해 주는 데인데 특히 무디스가 무시를 못하는 곳이 이 무디스에서 말 한마디를 특히 우리나라 여기도 가까워야 돼요. 이건 너무 알고 있고 IMF는 너무 잘 알고 무디스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무디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무디스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 생각을 지금 안 한 게 아니에요.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죠.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오일 쇼크가 심하게 터지면서 석유 파동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좀 해결하고 오고 막 이랬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때의 시기보다 심한 역대 최악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 가격이 여러분 뭐 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2,8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 안 돼서 지금 그러니까 차 산 사람들 있죠. 한 2년 안에 돈 조금 벌었다고. 이제 차 반납할 날이 머지 않았어. 기름값 때문에 유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다 알고 있었어야 돼.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누구나 다 차가 요즘 차 엄청 많이 늘었죠. 차 샀다 이런 순간 돌려 말하면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휘발유값 올라가 다 팔겠구만 이러면 경매가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75%로 하향한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골드만삭스에서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고유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은 이게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도 하고 러시아 경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큰 뭐 어떤 직격탄 맞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여기서 전쟁이 터짐으로써 유럽 전체에서 흔들려지는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전쟁 터졌다 해가지고 나비 효과 준 거죠. 저쪽에 터져서 여기에서 맞고 그래서 넘어오는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는 이제 볼 거는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가 있고 중동유가 있고 이런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WTI하고 중동 두바이하고 또 하나 까먹었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있어. 갑자기 까먹었다 뭐. 큰일 났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서부 텍사스 WTI가 한 73%에서 78% 정도 여기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동 두바이유를 씁니다. 예, 세계적으로 쓰는 요거를 안 써. 우린 요거 써. 중동 두바이유 써. 그래도 어차피 얘 오르면 걔도 오르고 똑같아 흐름은. 아셨죠? 그래서 서부 텍사스 원유가 기준 배럴당 $11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세계 3대 산유 국가인 러시아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로 한때 유가는 배럴당 $130까지 돌파했었고요. 유가 상승의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완전 괴로운 거지. 쟤네 전쟁 터지니까. 쟤네만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우리도. 예,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유가, 환율 뛰고 공급망 차질까지 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이래서 재정 적자 올해 70조 원대 예상된다. 4년 연속 적자. 예, 난리죠. 무역 수지 3월 10일까지 13.9억 달러 적자 기록할 것 같다. 우리나라예요. 국제 유가 환율 급등의 경상수지 흐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 외환위기 이후 첫 쌍둥이 적자 위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첫 쌍둥이 적자다 해가지고 재정 적자고 무역 수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자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개인들은 이 뉴스를 보고 던질 거야. 주식을. 그쵸? 근데 이미 던질 땐 늦었어. 여기서 던졌어야지. 여기서 던지면 이미 늦지. 그러면 봐봐. 여기 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던진 거야.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거 바닥에 와서 던지는 거지. 물론 여기가 바닥은 아니에요. 여기가 뭐 제가 볼 때는 글쎄 한 허벅지쯤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던진다고 저렇게 얘기해도. 근데 계속 떨어지면서 저런 뉴스가 나오면 더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던진다고. 그때 바닥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던져야 된다 그랬죠? 던져야 된다, 8월 달에. 결국엔 던졌으면, 그때 당시 뭐 이제 슬슬 지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과열장세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던졌으면은 이런 피해 안 받잖아? 그쵸? 예. 근데 결국엔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쌍둥이 적자 위험에 휩싸였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환율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가능해진 가능성까지 커진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을 위주로 해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유나 곡물 가격 급등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터라서 가까스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경기 여전은 부정적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오르면 좋은 게 있죠. 하나를 수출했을 때 예전에는 1,100원이 남았으면 지금은 1,300원이 넘으면 200원이나 더 남는 엄청난, 이게 퍼센트로 따져봐. 어마어마한 거지, 기업에서는요. 그죠? 예, 그런 건데, 다만 이게 환이 오르면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다 이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계 경제가 또 안 좋다는 얘기야. 달러가 귀해졌다는 얘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 이게. 이론과 실체가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 돼. 아, 지금은 경기가 좋으면서 환이 높구나. 그러면 어떤가? 아, 이익이 높네.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남길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으면서 환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할 것만 힘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후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전쟁이 터져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금리를 지금 미국에서 인상하니까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 70조 원 수준으로 급등한대. 뭐가? 재정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어떤 대통령이 만들었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방어하고 선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난 얘기 더 이상은 안 하고 싶어.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M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풀어줄 수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거 풀어봤자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거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속지 말라고.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1년, 2년, 3년 동안은 여기서 다 적자를 기록했다 그랬죠, 제가. 이거 잘 찾아보세요. 적자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3년 동안은요, 미국하고 일본은요,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경제가요, 1.5% 성장했어요. 이거 미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대 20년 최고 기록이었을걸? 일본은 미국한테 엎쳐가는 바람에요, 한 방에 주식시장 다 회복했어요. 1, 2년 만에. 난리 났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여기서 딱 매달려갔었으면 이거 다 흑자였습니다. 난리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바보같이 제로도 만들어도 못한 판국에 적자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나가지고 비상 떨어졌다 해서 이때부터 이제 제정신 차린 거야. 결국에는 좌익 정권의 운동권 출신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파의 자유시장 체제로, 경제 체제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게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이 대통령 후보 나왔다면 경제 대통령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누구야, 이재명 후보도 경제 대통령 뭐 이런 얘기 했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좌익 정권에서 경제 대통령이 나온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마인드나 이 어떤 구조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파에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을 걸고 나온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꽂았다면 잘하는 건데 기업인들이 그런 걸 잘 알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서 되게 잘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경제 하나만큼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잘한 건 사실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선방해낸 건 사실이거든요. 부동산 경기도 바닥 찍게끔 해서 올라오게끔 하고 서민들이 집 살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건 잘한 거예요. 이건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흑자 가능성을 보고 있으나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할 우려가 크다 이러면서 DB금융투자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가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쌍둥이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경기 하방 위험이 극대로 극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코스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사자팔자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차트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주 뭐 길죠 오늘 내용이.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하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기 때문에 무리해서 절대 주식 투자 지금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S&P 500 지수
미국의 이제 S&P 500이 우리는 코스피 200이 있는데 얘네는 S&P 500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그 누가 이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댓글에 여러분들 좀 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그 얘기 했죠. 미국도 무너진다 이제부터.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했죠. 미국도 이제 무너진다. 그러나서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예, 미국도 이제 장세 끝났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단체방에서 뭐라 했냐면 애플 주식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십시오. 애플 주식이 지금 3월달인데 꼭 기록해 두세요. 여름에 날 더울 때 가서 에어컨 틀 때 되면 애플 주식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봅니다. 거의 매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 S&P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요. 이제 16일날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다만 좀 반등의 가능성 또한 저는 좀 열어둡니다. 예, 좀 더 하락하다가 반등 치고 올라와서 소화되는 과정 보고 그러고 나서 뭐 다시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하겠죠. 근데 상승한다는 표현은 전 절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 지금 완전 급등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환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때 2월 달쯤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기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확실한 자리는 아니다. 이러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율을 사놓는 건 좋은데 이 슬리피지 샀다 팔았다는 갭 차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지 이걸 사가지고 진짜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 볼게요.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금리가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금값은 아마 제가 볼 땐 더 올라갑니다. 금값은 지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애기 돌반지 들어오고 뭐 이랬던 거 제가 안 팔았어요. 예, 안 팔았어요. 작년 10월이 돌이었는데 안 팔았어요. 예, 금값이 올라갈 거다. 바닥은 다 찍었다. 예, 그래서 안 팔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금값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 보고 와서 처분을 하든지 해서 뭐 해야 되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에요. 단기적 과열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장세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현재 금은 그렇습니다. 위험할 때에는 금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볼게. 환율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금, 필라델피아. 금, 필라델피아 것도 이제 폭등을 했죠?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원유. 자, 원자재. 원유. 자, WTI 한번 볼게요. WTI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데 하락했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길값 좀 싸졌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안 싸졌더라고요. 예, 전혀 안 싸졌어요. 예, 아직은 흐름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주유소에서도 지금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흐름에 있어가 돈 좀 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원유 값도 지금 결국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뭐 더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긴 좀 일러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에 있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있지만 얘가 그렇다 해서 막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고 뭐 장기적으로 그럴 확률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구리값이나 기타 원자재 값들 다른 것들도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옥수수 이런 것도 다 해석할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좀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그렇고 그런 것까지 굳이나 다 안 보더라도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는 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 1조 원 넘게 매수를 하는데 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단기적으로는 이게 아마 시세 차익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지금 이번에 3월 10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고 그 이후에 지금 매도
매수.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네요. 반등의 장세를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근데 코스피하고 거래소 이런 거 매도한 거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 준다 해가지고 이 반등이 크지 않는 반등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고요. 이내 반등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무너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의 이론상도 저점 붕괴의 가능성, 즉 주식시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의 흐름 기조는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계 통해서도 지금 닥하고 선물하고 다 매도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밑에 하방 같은 경우는 풋옵션의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런 거 보는데 금융투자에선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인데 양쪽으로 변동성이 지금 큰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변동성 큰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나 아래로 언제 한 번은 빵 뛰지 않을까. 뭐 2%, 2.5% 이상 코스피가 오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치던가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이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상승 기조로 플러스 2.5% 코스피가 오를 수는 없거든. 지금 어떤 그런 게 없어요. 흐름이나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어떤 그런 호재될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더 산다라는 그런 이론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론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계속해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쭉쭉 다 풀어드렸죠. 오늘은 부동산보다도 이렇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마음껏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카톡방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7기가 모집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7기 마감이 됐는데요. 8기는 아무래도 이제 모집은 안 할 예정이에요. 원래 7기도 안 하는, 자꾸 안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막 알아서 막 모집해, 부방장님들이 막 모집해주고 막 이러니까 참 감사하면서도 참 좀 당황스러워요. 예, 참 이게 리얼티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벌써 1시간 넘었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